자, 필기실기 병행학습 프로그램 세 번째 내용, 전단력과 휜 모멘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해서 지점 반력이 형성이 되고, 하중과 지점 반력이 평온한 부재를 괴롭히는데, 이 부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힘이 전단력과 휜 모멘트 두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단력은 이제 대표적인 기호를 V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버티컬 펄스요. 휜 모멘트는 밴딩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M이라는 기호를 하나 씁니다. 이때 전단력은 수직으로 절단 내지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가위로 종이를 자르듯이 이렇게 절단이 나는 형태인데, 플러스 전단, 마이너스 전단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이 휜 모멘트에 대한 부호 정도는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평의 부재가 어떤 이유인지 아래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수평의 부재가 어떤 경우인지 위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일반적인 휘어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생들도 다 왼쪽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게 다 일반적입니다. 뭐 조금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중력의 영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래로 휘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휜 모멘트라고 부르면서 정 모멘트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이 모멘트의 반대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휜 모멘트라고 부르면서 부 모멘트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정 모멘트, 부 모멘트요. 단순히 수평의 부재가 아래로 휘어지는지 위로 휘어지는지를 나타낸다라고 간단히 부호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전단력과 휜 모멘트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점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중에 의해 지점 반력이요. 단 예외가 있는데요.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이 고정단이고 한쪽이 자유단이니까, 자, 자유단 쪽을 바라보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고정단의 반력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자유단 쪽으로부터 계산을 시도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전단력과 휜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지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점 반력을 계산한 후에 전단력과 휜 모멘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임의점을 수직 절단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말고 수직으로 확 자릅니다. 확 잘라요. 잘라놓고 전단력이든 휜 모멘트든 이런 지표들의 계산은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왼쪽으로 계산할 때는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계산합니다. 자, 이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보통 플러스 부호는 안 붙여도 플러스가 있는 거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인간들끼리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왼쪽을 볼 때는 플러스 부호를 안 붙여도 되는데, 내가 우측으로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부호를 꼭 잊지 말고 붙여주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전단력과 휜 모멘트 수직으로 잘라놓고 왼쪽은 상관없는데 오른쪽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단력은 버티컬 펄스, 수직의 힘들을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상향은 플러스, 하향은 마이너스. 그냥 화살표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휜 모멘트는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회전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시계회전 플러스, 반시계회전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그냥 계산할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필기시험은 큰 상관이 없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시험이니까 단위가 중요하겠죠. 전단력은 힘의 단위로 뉴턴이나 킬로뉴턴이고, 모멘트는 휜 모멘트는 회전력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나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 힘 곱하기 거리의 단위로 나타난다. 실기시험은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절단한 다음에 우측 계산할 때만 마이너스를 잊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필기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자, 단순 보를 그림을 하나 주고 전단력이라는 지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캔틸레버보가 아니니까 지점 반력부터 구해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한쪽 구해놓으면 돼요. 자, 왼쪽의 반력을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수직의 하중 체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나눠 갖기 몇 번? 2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럼 4를 나눠 갔는데 전체 거리 지금 10m예요. 힘이 가해지는 반대쪽 잘 보십시오. 6입니다. 전체 거리 10 중에 반대쪽 6을 나눠 갖고 3에 대해서 전체 거리 10 중에 반대쪽 2를 나눠 갖고 24 더하기 6이니까 30입니다. 30을 10으로 나누면 3이죠. 3. 이쪽의 반력은 3이고 이쪽의 반력은 지금 7이잖아요. 그럼 이건 4가 되겠죠. 4. 네. 자, 지점 반력을 구해놨습니다. 자, 전단력을 구하라고 하는데 위치를 지정을 해주죠. 2점. 거기를 용서하지 마시고 수직으로 절단 냅니다. 수직을 확 잘라, 이렇게 확 잘라. 잘라버렸어요. 완전 절단 낸 거예요. 자, 왼쪽 계산, 오른쪽 계산입니다. 그럼 내가 왼쪽 계산일 때는 플러스 안 붙여도 되는데요. 자, 화살표 두 개가 있죠. 3하고 4가 있잖아요. 3하고 4가 있고, 자, 상향이고 하향입니다. 상향이고 하향입니다. 이게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단력. 혹시 내가 우측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 잊지 마세요. 우측은 마이너스 5를 붙이고 3과 4가 있네요. 3과 4가 있네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상향 플러스 하향 마이너스니까 하향 상향. 이게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단력과 힘 모멘트 어느 쪽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대신 우측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부호만 잊지 말아달라라는 내용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은 보에서 중앙점에 휜 모멘트를 묻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분포하중이 있네요. 그러면 양쪽이 지지된 구조니까 캔틸레버가 아니죠. 예, 지점 반력부터 구해놔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구해놔야 되는데요. 이쪽의 반력을 구하려고 봤더니 3 곱하기 6 하면 18이죠. 18. 18kN이 전체 거리 6 중에 반대쪽 2죠. 하나죠. 하나. 반대쪽 2. 그럼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의 면적은 3, 6, 18의 반 9인데 9의 3분의 1은 3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6이고 이런 얘기죠. 이게 지점 반력 계산이에요. 간단한 산수죠. 예. 3 곱하기 6 하면 18의 반이 9인데 9가 가운데에 있으면 4.5씩일 텐데 이쪽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전체 3 중에 반대쪽 한 칸 이런 의미로 3의 반력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때 C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지 마시고 여기를 절단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내 마음인데요. 왼쪽 계산하겠습니까? 오른쪽 계산하겠습니까? 자, 지금 왼쪽을 보니까 화살표와 삼각형의 모양이 있고 우측을 보니까요. 오른쪽을 보니까 화살표와 사다리꼴의 모양이 있네요. 어느 쪽이 편합니까? 당연히 왼쪽이죠. 결과가 똑같다면 편한 쪽을 해야 실수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만큼의 삼각형을 하나의 집중으로 바꿔야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이고 지금 6m일 때 3인데 3m일 때 이건 1.5가 되겠네. 1.5. 비례식으로 1.5니까 이게 지금 2.25네요. 2.25. 자, 그렇다면 C점의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왼쪽이면 플러스 안 붙여도 돼요. 네. 지금 3이 3 떨어져 있고 힘 곱하기 거리 2.25가 이게 얼마일까요? 이 거리가 삼각형이니까 3등분은 3m를 3등분하면 1m씩 아니겠습니까? 1m, 1m, 1m. 그럼 이 거리는 1m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위치에서 3은 시계 회전이니까 플러스 2.25는 반시계 회전이니까 마이너스. 자, 이거 계산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암산으로 9 빼기 2.25니까 6.75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지점 반력을 구한 다음에 수직 절단 내서 어느 쪽을 계산해도 상관없다면 편한 쪽으로 계산을 하세요 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기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까요?
자, 실기시험은 이제 두 개의 지표를 한꺼번에 묻고 있네요. 대신 보기 지문이 없죠. 주관식입니다.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이 고정단위고 이쪽이 자유단위입니다.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되나요? 지점 발력, 수직 발력, 수평 발력, 모멘트 발력 구해야 되죠. 구했다 치고요. 여기도 그냥 잘라봐요. 구했다 치고 잘랐더니 내가 의도적으로 왼쪽을 보게 된다면 저걸 구해놔야 되는데 지점 발력을요. 내가 우측을 보게 되면 저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계산이니까. 그래서 자유단 쪽을 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단이 우측에 있다는 거죠. 이쪽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C점의 전단력, C점의 휨 모멘트를 right, 내가 우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right,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left, right. 대신 오른쪽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잊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화살표를 관찰해 보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4하고 2. 4하고 2가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4는 얼마 떨어져 있나요? 이게 지금 2m죠. 여기 1m니까 1m, 2m가 되겠네요. 2m가 4는 2m 떨어져 있고 2라는 힘은 2 더하기 2니까 4 떨어져 있네요. 2라는 힘은 4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부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하의 화살표를 부호를 붙여보니까 하향이고 이 위치에서 4는 시계회전이고 2도 시계회전이니까 시계회전 끝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죠. 안 써도 돼요. 6kN 최종 단위는 꼭 써주셔야 되겠고요. 8 더하기 8은 16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를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흰 곱하기 거리. 자,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한 지표가 실기시험은 이렇게 한 줄로 답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이야 보기 지문에 있지만 주관식 시험은 보기 지문을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한 줄로 그냥 표현을 해서 단위만 제대로 표현이 된다면 단위, 전단력, 흰 곱하기 거리의 단위 자 표현이 된다면 무난히 득점, 4점 모두 득점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꼭 써주시고요. 플러스 부호는 안 붙여도 돼요. 마이너스 부호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특별하게 이런 왼쪽, 오른쪽 이런 거는 표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과정만 보여주신다면 모두 다 득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나중에 실기시험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자,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죠. 힘 곱하기 거리죠. 킬로뉴턴 퍼 미터 그러면요. 힘 나누기 거리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겠죠. 얘는 곱하기의 의미고 얘는 나누기의 의미인데 이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쪽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표현하는 실수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자 배점된 득점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단위, 부호 이런 것들만 잘 신경을 써주신다면 어려운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순보 A와 단순보 B의 최대 모멘트가 같을 때 집중하중 P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두 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단순 지지보 두 개가 있는데 자, 경간의 길이가 L입니다. L. 경간의 길이가 L입니다. 자, 하나는 가운데에 집중하중이 포인트 로드 P가 오는 경우고 하나는 등분포 하중이 전 경간에 만재된 경우입니다. 웨이트 W가요. 그러면 우측부터 보니까 P라는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2분의 P죠. 수직 발력이요. 2분의 P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WL이라는 집중 하중으로 바꿔보면 2분의 WL이죠. 여기도 2분의 WL입니다. 수직 발력이. 하중이 가해지자마자 지점 발력이 구해졌는데 자, 이 센터예요. 센터에서 휨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니까 이거 잘라서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똑같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럼 2분의 P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P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PL이죠. 뭐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만 놓고 보니까 4분의 PL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잘라서 왼쪽 보든 오른쪽 보든 똑같죠. 대신 이 구간에 하나의 집중이 W 곱하기 2분의 1이 또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2분의 WL이 이 거리 2분의 1이죠. 2분의 1 떨어져 있고 2분의 WL이 4분의 1이죠. 이거 2분의 1의 반이니까 4분의 1 떨어져 있어요. 이 위치에서 얘는 시계고 얘는 반시계니까 이 값이 4분의 1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WL의 제곱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거죠. 중앙점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중앙의 최대 모멘트 8분의 WL의 제곱. 가운데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면 4분의 PL. 자,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가시험 볼 때 이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런 것까지도 요구합니다. 이렇게 2차 곡선의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는 1차 직선의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네. 자, 이런 내용까지요. 이때 요 크기가 2차 곡선의 요 최대값이 8분의 WL의 제곱이고, 자, 요 1차 직선의 요 가장 큰 요 값이 최대 모멘트 4분의 PL이고, 자, 요 그림의 형태와 이 수치들의 크기들을 꼭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은 뭐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아, 이 그림 보면 나한테 이거 물어본 거구나.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내용 이제 이런 그림 주고 단순보에 등분포 하중 만제.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줬으니까 얘는 8분의 WL의 제곱이고 가운데 최대 모멘트가 여기 요 값이요. 8분의 WL의 제곱이고 최대 모멘트. 여기는 이 값은 4분의 PL이고 근데 이게 같다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 시험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이 정도 표현만 해도 알고 있구나. 그래 4점 득점 시켜줄게. 이렇게 채점관이 그냥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득점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W 대신에 10, L 대신에 8, P, L 대신에 8. 그럼 P를 안 줬으니까 P를 구하라고 했겠네요. 그럼 따라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하나 2니까 40이네요. 40. 따라서 식 한번 보여주시고 따라서 P는 4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가 빠졌습니까? 단위가 빠졌죠. 집중하중은 힘의 단위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되면서 4점 이렇게 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자마자 8분의 W의 제곱 4분의 PL은 필수 암기사항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이런 중간 과정을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필기시험 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실기시험은 주관식으로 테스트하니까 식 한 줄과 단위 정도만 체크해 주신다면 모두 득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